안녕하세요. 초겨울에 문을 열면서 조금 더 깊은 질문을 고민하다가 얘라고 말하는 것이 미덕이 되는, 질문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에 대한 고민이 담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담 공부를 하면서 정의를 위하여나 코스모폴리터니즘과 종교 같은 책을 통해서 만났던 강남순 교수님의 책인데요. 행성비라는 출판사에서 한 달 전 10월에 나온 바로 질문 빈곤 사회입니다. 즐겨찾기에서 소개했던 책들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예를 들어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나누었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과연 나의 능력만인지를 물으면서 겸손과 연대를 이야기했던 부분이 기억나시죠? 그리고 김연경의 사람, 장소, 환대의 책에서 도전을 받았던 타자의 얼굴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그럼에도 좋은 질문이 우리의 호기심을 흔들어 깨우며 보다 나은 삶과 세계를 향한 방식을 모색하고 행동하게 한다는 저자의 프롤로그가 즐겨 책 읽기의 지향점과 매우 유사해서 반갑게 읽었습니다. 네, 책으로 들어가 보죠. 현재 미국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교 브라이트 신학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수님이신데요. 인식의 사각지대를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유관순 누나가 호명되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먼저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화부터 소개해드리면 한 흑인 학생과 백인 학생이 논쟁이 붙었대요. 흑인 학생은 인종차별적 의식이 얼마나 많은 흑인을 열등한 존재로 각인시켜 왔는지에 대해서 깊이 성찰했고, 백인 학생은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해 발제를 했는데, 흑인 학생이 성소수자 문제 같은 사소한 문제를 큰 문제인 양 과장하는 것을 듣는 게 너무 힘들다고 코멘트를 하니까 백인 학생이 얼마나 많은 성소수자가 혐오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고 파괴된 삶을 사는지 아느냐며 언성을 높였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즉흥 강의를 시작해야 했는데 인종차별 같은 한 종류의 차별 구조를 잘 안다고 해서 다른 종류의 차별에 대한 인식이 자동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면서 각자가 가진 인식의 한계를 설명해요. 성차별, 장애, 인종, 나이, 종교, 외모 차별 등 현실에서 작동되는 다양한 얼굴들을 한 차별들은 각기 독특한 양상을 띤 매우 복합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학습해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자는 자신이 속한 가정과 학교, 사회를 통해 자연화되는 다양한 생각들을 탈자연화해 나가야 한다며 한국 사회에서 유관순 누나로 불려지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움에 말 걸어옵니다. 유관순 누나로 호명될 때 한국 사회의 발화의 주체, 말하기의 주체, 쓰기, 보기의 주체는 여성 또는 사람이 아닌 남성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독립운동가를 형으로 부르지 않으면서도 유관순 누나만 누나라는 사적인 관계로 호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러웠음이 새삼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동요 속에서 유관순 누나로 불려질 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느끼는 이 세계 내의 자신의 자리가 각기 다르게 내면할 수 있는 우려를 저자는 지적합니다. 서효인 시인도 여수라는 시집에서 자신의 시어를 여공에서 공장에 다니는 젊은이들로 수정했다면서 역사는 이러한 인식의 사각지대에 대해 자신의 인식을 확장해 나가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류의 글이든 좋은 글이란 지금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를 담고 있는 글이다. 네, 저자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대 인식의 사각지대는 무엇인가? 네, 저자의 두 번째 질문은 그대는 어디에서 삶의 지혜를 구하는가입니다. 경비원을 폭행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한국 사회의 민낯은 타자에게 가해지는 타자를 보는 방식을 민망하게 드러내고 있죠. 저자는 첫 수업에서 학교에 오면서 무엇을 보았는지를 물어보는데 학생들은 교수, 학생, 연구실, 강의실, 복도의 연구 게시물 등을 보았다고 하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물으면 그제서야 이러면서 고개를 끄덕인대요.
화장실, 강의실, 복도 등에서 계속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보았다는 학생은 없었던 거죠. 그 다음 시간에 한 학생이 청소하시는 두 분을 초청해서 이름을 나누고 소개하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고 이후 간단한 간식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는 일화를 소개합니다. 대학에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들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면서 고유한 개별적 인간임을 기억하고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주 작은 권력만 있어도 다른 사람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단일화된 보기 방식을 멈추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삶의 다양한 영역까지 중심부와 주변부를 동시에 보게 될 때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삶의 지혜를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저희에게 말 걸어옵니다. 네,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저자의 초대입니다. 내가 머문 곳에서 나는 무엇을, 누구를 보는가? 감사합니다.